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지휘가 부실했다는 추미애 장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임명권자의 말이 없었다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많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당사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오늘도 속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백신 접종을 일주일간 중단할 것을 일선병원에 공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예방접종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오히려 심화된 매물 때문에 전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까지 등장한 전세 시장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결정과 발언에 침묵해오던 윤 총장, 작심한 듯 반격했는데요. 처음 드러낸 윤 총장의 본심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 비상식적이라는 단어를 쓰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첫 소식 이민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후 민주당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수사 지휘권의 근거가 된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증 입장문도 비판했습니다.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 SNS 글도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로 대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대형 이런 금융 사기범들을 좀 신속하게 수사해서 피해자들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야권 인사 비리를 제때 보고하지 않고 수사도 미적거렸다. 여당은 윤 총장이 일선지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도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문제 삼았는데요. 윤 총장은 오히려 내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첩보 수준이던 야권 인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직보받은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여당은 국감 초반부터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라임 사태와 연관된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 보고 절차가 검찰의 부패 수사 보고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이 대검 반부패부가 아닌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걸 문제 삼은 건데, 윤 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긴급 체포 같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은 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수사 착수 전 첩보 단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된 첫 수사 첩보도 수원지검장이 직접 보고했다며 당시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관련 보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거를 총장이 참모 조직하고 쉐어하지 않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법무부나 대검 반부패부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받는 인사상 불이익이 과거 정부 때보다 심해졌다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석 달 새 2차례나 발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으로 라임 사건 수사 등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하지만 총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식물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지금도 변함없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윤 총장은 권력 비리 수사를 한 검사들이 받는 인사상 불이익이 과거 정부 때보다 심해진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국정감사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니까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였는데요. 할 말은 다 하고 가겠다고 작심한 듯 탄식도 반박도 역공도 또 호소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오늘 답변 모습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수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해명에 윤 총장의 책임을 계속 추궁하자 탄식을 내뱉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 총장의 수사 편파성을 언급하자 되받아칩니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자 항의도 합니다.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조국 사태와 부인 재산 의혹 관련해서는 인간적인 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저는 형성 과정이야 제가 150이 넘어서 했는데. 예. 윤 총장이 측근들을 비호한다는 지적에는 발끈했습니다.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국감 내내 윤 총장의 해명과 반박, 탄식과 역공은 반복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청사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오늘 국감 모습을 지켜봤다고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에 어떤 추가 입장이 있는지 과천 법무부 청사 나가 있는 공태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반응을 내놨다고요. 그 내용 전해주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은 건데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추 장관은 이곳 과천 법무부 청사에 머무르다 조금 전 퇴근했는데요. 오늘 하루 별다른 일정 없이 청사 안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챙겨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국감 하루 전인 어제만 해도 SNS에 윤석열 총장과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게 아니라 국민적 혼란을 우려해 위법하지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법적 근거가 있는 지휘였다는 취지로 재반박에 나서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감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자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 청와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란 게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검찰청 국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월 이후 노골적인 인사가 심해졌다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도 이런저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조금 전에 정회가된 상황입니다. 이제 저녁 8시 반에 재개될 예정이고요. 사실 오후 국감도 오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작심하고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면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추가 질의에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오전 발언을 두고 공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상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윤 총장은 검사가 사법 경찰을 지휘하면 검사가 경찰의 상사냐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밝혀진 게 없다면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호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힘들다. 이런 토로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과거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지난 1월 이후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임기가 1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입니다. 추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물었다는 건데 윤 총장은 첨탁은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시작점. 이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부터였죠. 김 전 회장은 윤석열 총장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제 또다시 긴 자필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오늘 윤 총장을 몰아붙였는데요. 1차 문건과도 말이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아 신빙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치소에서 자필로 쓴 A4 용지 14장 분량의 2차 입장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여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진술을 검사들이 강요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차 입장문과는 바뀐 내용도 많았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회유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차 입장문에서 누구의 회유도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던 종전 주장도 자신이 아니라 라임 관계사의 회장 김모 씨가 돈을 준 걸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은 2016년에 만난 것일 뿐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술 접대 관련 주장은 더 자세해졌습니다. 접대 검사들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으로 함께 일했고 3명 중 2명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2차 입장문을 공개한 시점도 논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선 2차 입장문을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동연의 진술에 의하면 술 접대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들이 예전 대우해양조선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그러고.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가 조성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문건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치열한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겁니다. 이 2달 전 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그는 윤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실상 추 장관을 저격하고 떠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 전산망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린 건 오늘 오전 10시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장에 부임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게시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수사 지휘를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사흘 전 국정감사장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박 지검장은 현재 상황에서 라임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현재 검찰이 처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사퇴를 만류하는 후배 검사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추미애 장관은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해 유감이라며 금명간의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오늘 어떻게 나올까 관심이 많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네, 윤 총장은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 유례가 없는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국정감사 직전에 있었던 서울 남부지검장의 돌발 사의 표명,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1년간 말을 아꼈던 아주 예민한 내용까지 작심 발언 이유는 많았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자, 가장 놀랐던 건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을 때 아무 말도 별 말이 없었길래 수용 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법하다, 비상식적이다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추 장관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쟁송, 그러니까 재판까지 고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를 들며 3차례에 걸쳐서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죠.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가 업무 배제 결정인데 검찰청법 37조에서 말하는 처분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청법 8조에 지휘는 써져 있어도 업무 배제는 안 적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 총장 발언이 더 세게 바뀌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남부지검장이 국감 직전 사의를 표명한 영향을 받은 탓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추 장관은 SNS로 윤 총장이 화내기 전에 사과하고 성찰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어제 오후에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었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폭로를 이어갔고요. 오늘 오전에 수사팀 지휘권자,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취재해보니 윤 총장은
국감 시작 직전에 남부지검장 사의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진이 밀어넣은 박지검장 사의 표명 입장문을 읽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도 미리 알았던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사실 박지검장은 의정부 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추 장관은 박지검장을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신임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박지검장은 오늘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도 국감장에서 박지검장의 말을 빌려서 정치가 검찰을 덮은 형국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이 추 장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고 윤 총장이 작심 발언한 데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윤 총장이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연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노골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비판했던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죠. 맞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추 장관이 취임한 뒤에 윤 총장이 검찰 인사 기본안을 보여달라고 하자 추 장관이 청와대에서 받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인사를 통해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었던 간부들이 지방으로 줄줄이 밀려났는데 당시 검찰 인사안을 두고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얼마나 극한 갈등을 빚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인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음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맞습니다. 윤 총장은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와 또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나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죠. 윤 총장은 문제가 되려면 자신이 집안일에 관여하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팔아서 사건을 무마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검찰 인사와 지휘권 박탈 그리고 가족 의혹 등으로 검찰 내부 입지가 좁아졌었던 윤 총장은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 장관이 종합감사에 출석하는데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 또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법조팀 최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국정감사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독감 백신 파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배우설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에 초갑질이 있었다며 청와대 배우설을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농단들이 세상에 폭로됐습니다. 물론 그들의 뒷배인 청와대는 슬그머니 빼주기는 했지만요. 그러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가 경제성 분야에만 국한돼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범위를 확대한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배후설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없었습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이 허접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감사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반말과 삿대질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할 줄 아세요? 네? 감사 결과 어디가 나와 있어요 이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1호기는 당초 계획대로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독감 백신 관련 문제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고 숨졌다는 신고 사례가 최소 27건으로 하루 만에 18명 늘었습니다.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은 불안하실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의사협회는 잠시 유보하라고 권고합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신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창원 시내 목욕탕.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이 목욕탕에서 79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당뇨를 앓던 이 남성은 사망 이틀 전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사실 일찍 와가지고 6시 17분에 그거 불렀어요. 들어올 때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간신욕을 했대요. 그 다른 옆에 사람이 보니까. 역시 창원에서는 79살 남성도 백신 접종 이틀 만인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평소 고혈압을 앓았는데 접종 뒤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 부위에 그냥 발작이야, 발작 부어오르기. 경북 안동에선 70대 여성이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은 지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10년 전 뇌졸중을 앓았고 심장병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순천에선 80대 남성이 백신 접종 사흘 뒤 숨지는가 하면 대전에선 백신 접종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오늘 새벽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어제 질병관리청의 긴급 브리핑 때만 해도 9명이었지만 이후 서울과 강원, 영남과 호남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확인되면서 최소 27명까지 늘었습니다. 경북과 경남에서 4명, 서울에서 3명이 확인되는 등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독감 백신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사망 사례가 이렇게 늘고 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을 당장 중단할 이유는 없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신중해진 발언을 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이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당장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사망 사례들 역시 백신 종류와 지역이 달라 공통점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백신 약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해서 접종은 지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신고된 그런 정보들도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원료인 유정란이 오염돼 독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도 무균 여과 정제 공정을 거쳐서 전체가 무균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숨진 사람들의 1차 부검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지만 사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접종 다음 날 숨진 전북 고창군 70대 여성과 경기 고양시 80대 남성 모두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국가수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조사가 이뤄지는 2차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더 걸릴 전망입니다. 접종 후 나타나는 중증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됐던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질식사와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건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당장 병원을 찾는 발길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한의사협회가 각 병원에 접종을 일주일 미루라고 권고했고 일부 전문가들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독감 접종 신청자로 북적였던 곳입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진 데다 접종 뒤 사망 사례가 급증하면서 오늘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독감을 맞으러 오긴 했지만 찜찜한 마음이 들고 중증 환자라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접종 계획을 미룬 사람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 접종을 마친 이후에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났죠. 만약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일단 지금으로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독감 접종을 받는 게 여전히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간에 사망자가 급증하자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카 백신은 우리나라에 지금 통용화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재노출됐을 때 또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도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각 의료기관의 무료는 물론 유료 접종까지 일주일간 독감 접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잠정 유보 기간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및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것을 요청한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각 병원이 자체 중단할 것을 권고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근 독감 백신 맞을 때 특정 회사 백신을 찾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전과 효능 측면에서 수입 백신이 낫다, 국산이 낫다, 다양한 주장이 퍼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팩트맨이 알아봤습니다.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독감은 매년 변이가 일어나서 세계보건기구가 2, 3월에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해서 발표합니다. 전 세계 백신 제조회사는 예측된 바이러스로 이 백신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죠. 다음은 제조 공법인데요. 국내에 유통된 독감 백신 제조사 중 9곳은 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만들고 나머지 한 곳은 이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듭니다. 유정란 방식은 오래전에 전 세계에 도입돼서 기술이 검증됐고 세포 배양은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국산 백신과 수입 백신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팩트맨이 국내 유통된 모든 백신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국내 공장에서 이 바이러스를 배양까지 해서 직접 생산하는 곳이 3곳이고 원액을 직접 만들진 않고 국내 업체에서 사거나 혹은 수입해서 제조하는 곳이 5곳.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연령은 어떨까요? 대부분 생후 6개월부터 접종이 가능하지만 세계 제품은 36개월 이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의료기관에서 지침에 따라 접종 중입니다. 물론 공법이나 허가 연령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부는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효능 효과가 같고 안전성을 포함해 동일한 기준에서 허가받았다고 강조하는데요. 시민들이 백신 제조사까지 따지게 된 건 최근 백신 유통사고와 잇따른 사망사고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다가 세상을 떠난 아이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16개월 영아, 3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넘겼죠. 채널A가 3번째 112 신고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학대를 의심해서 부모 몰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정오쯤 112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자신을 강서구의 소아과 원장이라고 밝히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아이의 나이와 이름을 묻자 아이의 신상과 함께 과거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몇 번 있었던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 58초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당초 양부모가 아이를 소아과에 데리고 왔다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명과 다른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왔냐는 경찰의 질문에 소아과 원장은 아이가 혼자 걷지도 못할 만큼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선생님이 엄마 모르게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지난 5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첫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7월과 8월을 건너뛰고 2달 만에 어린이집에 온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선생님이 직접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겁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은 제가 했었어요. 경찰은 그제와 어제 2번 양부모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동네 주변 CCTV를 확보해 양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검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끼리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는 사연이 가슴 아팠는데 인천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어린 형제 중 동생이 숨졌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미안한 어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들의 편지가 빼곡하게 달린 근조화환이 빈소로 향합니다. 국화꽃 아래에는 친구를 추모하는 사진과 함께 친구야 사랑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형과 함께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화상을 입었던 초등학생 형제의 동생이 어제 오후 4시 끝내 숨졌습니다. 빈소에는 어머니와 친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비공개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지인 등 일부 조문객을 제외한 일반인 조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발걸음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너무 안 되고 해서 조금이라도 기부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형 치료비라고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많지는 못하고.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맛있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고 싶다며 그림으로 애도하는 등 온라인에서는 동생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민간 후원재단이 모금한 2억 2,700여만 원 중 일부는 장례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생과 함께 온몸에 화상을 입은 형은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본인도 전세 난민이 된 사실이 이렇게 화제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국정감사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대다수 전세를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에 의해서 일단 혜택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다른 말들이 들립니다. 임대차 3법 시행 80여일 만에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더 많아졌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를 살고 있는 마포의 아파트. 사실인지 몰랐죠. 근데 그 뉴스 보고 알아서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할까. 927세대 중에 전세 물량은 단 한 건. 사장님 댁 가게에는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전세가 기해요. 지금 전세 매물이 올해 입주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고요. 2년 전 6억 원대였던 전세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계약이 나갔고요. 34평. 네, 호가 아니고 정말로 계약을 체결을 손님들이 하신 금액이에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죠. 왜냐하면 집을 안 보고 계약금을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학군이 좋다는 입소문에 전세 수요가 많은 목동의 아파트 단지. 이곳도 1,800여 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달랑 2곳입니다. 찾는 수요가 가장 많은 게 35평대, 네. 45평대인데 물건이 이제 전무해요. 그리고 달랑 있는 게 이제 27평이 물건 2개 있어요. 한꺼번에 몇 팀을 본 적도 있고, 4팀. 그래서 인원제를 하려고 밖에서 세입자를 서 있어서 저도 이제 뭐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케이스는 처음인데. 집주인이 들어오며 어쩔 수 없이 전세 난민이 된 한 세입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1년짜리 단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개월 살겠다고 그 이사 비용에 부대 비용에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쉽지 않은데 경쟁이 둘이 붙었는데 서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곤란해서. 정부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푸념도 들립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주인분은 당연히 입주하려고 했는데 안 나가겠다니까 스케줄을 다 떼져버리시고요. 2년 후에 나갈 때는 거의 원수가 되겠죠. 시장에서는 몇 년 후를 더 걱정합니다. 계약금 청구한다, 5%밖에 못 올린다 하면 지금 물면 계좌 묶기로 알았다 하지만 그게 이제 4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중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의 범행을 학부모와 학생이 도운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8시가 되자 파리 도심 에펠탑을 밝히던 불이 꺼집니다. 같은 시간 프랑스의 지성과 계몽을 상징하는 소르본 대학엔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게 살해된 사무엘 파티의 추도식이 열립니다. 중학교 교사인 파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수업하던 중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주간지 만평을 보여줬다가 학교 앞에서 끔찍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Nous continuerons. Oui. Ce combat pour la liberté et pour la raison dont vous êtes désormais le visage. 프랑스 시민들은 광장에서 행사를 지켜보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C'était important d'une part parce que on se sent un peu tous concernés, effectivement parce que c'est des valeurs de la République qui sont attaquées et
참수 살해 사건을 수사한 당국은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업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는 범행 뒤 사살된 범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Il est aujourd'hui clair que le professeur a été nommément désigné comme une cible sur les réseaux sociaux. 범인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돈으로 20만 원씩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중학생 2명에게도 범행을 도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대선이 막판으로 향하면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뽑으라는 협박 이메일과 투표 방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Whose country is this? USA! USA! 프라우드 보이즈가 발신자로 된 이메일이 경합주 일부 유권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입니다. My reaction was, this is ridiculous that they're even trying to intimidate someone like this. 하지만 정부 당국은 재선을 막으려는 이란이 프라우드 보이스를 사칭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발표해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If you receive an intimidating or manipulative email in your inbox, don't be alarmed and do not spread it. This is not a partisan issue. 한편에선 트럼프 지지 마스크를 쓴 제복 경찰관이 사전 투표소에 나타나는가 하면 투표소 입구를 막고 방해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최근 극우주의자들의 표적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폭력 사태를 선동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우세 속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은 내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최종 TV 대선 토론회를 통해 격돌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열왕야는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네. 성렬이요. 윤 총장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동생은 누굽니까?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인데 윤 총장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겠지만 네. 오늘 국감장에서는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던데요. 네, 안 친하다 못해 고성이 나왔는데요. 윤 총장이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거친 표현을 쓰자 박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주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저 잘 아시죠? 저도 총장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국감장입니다. 책임자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는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네, 박 의원은 7년 전만 해도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 저는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절절한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네, 정치가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걸까요? 네. 자, 오늘 윤 총장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한 의원도 있다면서요. 사랑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윤 총장의 사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흑설이 사법고시에 저게 되면 뭐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윤 총장이 부인의 재산 형성 의혹에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8년 전 53세에 띠동갑 연하인 김건희 씨와 결혼했는데요.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했잖아요. 그동안 추미애 장관 답변 태도에 쌓인 게 많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울분을 토했다면서요.
네, 민주당이 윤 총장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추 장관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저런 태도를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윤 총장의 국감 발언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시끌벅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름이 기억나는 검찰총장이 잘 없는데요. 윤석열 이름은 확실히 기억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국방부와 미군이 오늘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다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70여 명이 사다리 사이사이에 머물러 인간 장벽을 만든 뒤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오후 1시부터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다쳤고 막혔던 길목이 뚫리자 모래와 자갈, 공사 장비 등을 실은 트럭 30여 대가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기지를 완성해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전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 것도 이런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둔 미군과 한국군의 열악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 내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주 사드 포대는 임시 배치 상태로 정식 배치 여부는 주민들이 참여한 환경 영향 평가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요즘 서핑의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프로 선수들이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서핑 프로리그가 개막했습니다. 파도 위에서 멋진 기술을 겨룬 현장을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퍼들이 아끼는 숨겨진 서핑 장소, 말리포 해수욕장. 미국 서핑의 메카 캘리포니아 해변과 닮았다 하여 말리포니아라는 애칭이 붙었습니다.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서핑 프로리그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요. 서핑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프로리그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질 서핑 프로리그. 지난 8월 프로테스트를 통과한 선수들 중 순위가 높은 46명이 출전했습니다. 보드 위에서 방향 전환을 하며 기술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숏보드 부문과 보드 전체를 이용해 균형 감각을 잡고 나아가는 롱보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제는 올림픽도 나가고 하는 만큼 이제 다른 축구나 야구 같은 그런 스포츠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마니아들의 놀이였던 서핑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더니 이젠 프로 스포츠로 도약해 그 위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먼지 자욱한 하늘입니다. 서울에는 올가을 첫 황사가 관측되면서 164일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밤사이에는 먼지를 해소시켜주겠고요. 내일은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인데요.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대부분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에도 15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초속 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0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날이 더 싸늘해지겠고요. 이후에도 기온 변화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을 남기고 오늘 검사 옷을 벗은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검사일 뿐입니다. 검사가 그저 검사였다면, 정치가 그저 정치였다면 오늘의 서슬퍼런 충돌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기 바랄 뿐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본래의 자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